대표적으로 대학생의 진로와 취업을 돕는 독창적인 맞춤형 교과목인 인생 설계와 진로를 개발하여 국민대학교에서 큰 호응을 받으신 바가 있고, 자아 탐색과 미래 설계에 관한 저서 20살 나의 비전과 대학생 인생 설계 워크북을 저술하여 대학생의 진로 및 취업 교육의 기틀을 마련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국내 대학 최초의 말하기 교과목인 자신있게 말하기는 대표적인 이의용 교수님의 교과목으로서 놀이 기법을 강의에 도입한 혁신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인생 설계, 자기개발, 진로 탐색의 전문가이신 이의용 교수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준비한 과목은 내바시, 내 인생을 바꾸는 시간 경영이라는 그런 약자입니다. 한번 외쳐주시겠어요? 내바시. 내바시. 내 인생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 오늘 반응을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느 쪽을 택하실 겁니까? 100만 원하고 100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쪽을 택하실 건가요? 자, 난 100만 원 손 들어보세요. 난 100시간. 네, 반반 되네요. 직장인들한테 물어보면 100만 원보다는 100시간을 요구합니다. 휴가를 원하는 것이죠. 근데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100만 원을 많이 손을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돈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죠. 왜 그런지 여러분들 다 각자 생각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어떤 분을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50만 원하고 50시간은 안 되나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참 좋은 생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생에 3가지 자산이 있는데 보통 인프라라고 얘기하잖아요. 인프라. 3가지 자산. 첫째는 시간이에요. 그 다음엔 돈이고, 3번째는 에너지, 패션, 열정 이런 겁니다. 이 3가지가 우리 인생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시간이 있으면 여러분은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돈이 있다면 행복하죠. 그리고 열정이 있으면, 에너지가 막 넘친다. 그러면 행복한 것이죠. 그런데 이 중에 하나가 없다. 어떻게 될까요? 돈도 있고 열정도 있는데 시간이 없어요. 꽝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있는데, 열정이 있는데, 머니가 없어요.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시간도 있고 돈도 많은데 에너지가 없어요.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역시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3가지 여러분 얼마나 갖추고 계신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이 3가지를 어디에다가 쏟을 것이냐 목표가 없을 때는 더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돈도 있고 열정도 있고 시간도 충분한데 도대체 이걸 어디다 쏟아부을 것인가? 쏟아부을 목표가 없을 때 그때는 정말 난감하고 매일매일 하루하루 매 시간이 무료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생각으로 고민하고 계신 분이 계시면 오늘 제 강의를 한번 잘 들어보시면서 내가 어디에 내 에너지와 또 돈과 시간을 쏟을 것인지 좀 더 목표를 정확하게 잡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3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공간, 여기서 저기로, 시간, 아까, 지금, 그리고 이 다음에. 그래서 간이라는 말이 붙는 거죠. 인간은 뭘까요? 인간. 사람과 사람 사이. 그래서 이 3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시간이라는 건 뭔가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 아까, 지금, 조금 있다가. 사람은 여기서 저기로.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 그리고 여기서 저기로 뿐만 아니라 아까, 지금, 조금 있다가. 이렇게 3가지 3차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사는 존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잘 깨닫는다면 여러분은 훨씬 여러분의 삶의 영역을 넓힐 수가 있겠죠. 시간이라는 것은 저수지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물줄기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죠? 변화의 간격이에요. 1년, 하루, 또 1시간, 1초. 이것은 시간의 간격.
변화의 간격을 나눈 것에 불과하다 볼 수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은 1학년 이제 시작했죠. 고등학교 생활을 마치고 대학 생활을 했는데 엄청난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변화를 못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변화를 느껴야 되는데 변화를 느끼지 못하면 문제가 됩니다. 일본군의 장교 한 사람이 전쟁이 끝난 다음 29년 후에 필리핀에서 정글에서 살다가 발견됐어요. 왜 그랬냐? 알다시피 일본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필리핀도 쳐들어가서 필리핀도 점령을 했었어요. 이때 일본군이 들어가서 막 전쟁 중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전쟁이 끝난 거를 소식을 듣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밀림 속에서 29년, 전쟁이 끝난 후 29년 동안 계속해서 전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네. 변화를 느끼지 못하면 이런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엄청난 변화의 시대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뉴 패러다임.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시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고등학교 시절에서 대학생이 됐다는 것은 엄청난 변화가 필요한 시대예요. 여러분 환경이 여러분에게 변화하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지금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걸 느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는 좀 미안한 얘기지만 고등학교 4학년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고등학교 3학년 다음에 고등학교 4학년이에요.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나무에 보면 나이테가 있잖아요. 그 나이테가 왜 생깁니까? 겨울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겨울에 굉장히 그 혹독한 추위를 견디면서 나이테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해가 지나고 또 한 해가 되면서 나이테가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나이테가 하나 생겨야 됩니다.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교 올 때 나이테가 여러분 인생에 나이테가 하나가 중요한 것이 생겨야 됩니다. 그런데 나이테가 없어요. 나이테가 없는 식물이 어디인 줄 아세요? 열대지방에 있는 나무들이 나이테가 없어요. 근데 한대지방이라든지 온대지방에 있는 나무들은 나이테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열대지방에서 나온 나무를 잘라보면 나이테가 없어요. 여러분 고등학교 4학년입니까? 대학교 1학년입니까? 고등학교 생활과 대학교 생활은 이렇게 엄청난 변화가 생깁니다. 근데 이런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대학교 4학년을 고등학교 7학년으로 마칠 수가 있어요. 그럼 엄청난 후회가 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 설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은 얼마 전에는 제가 박람회 때 어떻게 대학생들이 취업을 어떻게, 진로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직업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특강한 게 있는데 아마 학교 홈페이지 어디가 있을 겁니다. 한번 보시길 바라고 오늘은 이제 시간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강의 들으시면서 저거 좀 메모를 해놨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사진 찍어도 됩니다. 잘 보시고 필요한 부분은 촬영을 해서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죠. 자, 4가지 자립이에요. 이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게 자립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자립을 해야 돼요. 어떤 자립인가요? 자립하면 여러분들이 뭐 경제적인 자립만 생각하겠지만 보세요. 지식적인 자립을 하셔야 됩니까? 내가 뭘 공부해야 될 것인가를 여러분이 확실하게 자립하셔야 돼요. 심리적인 자립을 하셔야 돼요. 부모의 간섭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저는 부모님들한테 강의할 때 자녀의 인생에 간섭하지 마십시오. 이런 강의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 스스로 해야 되겠죠. 3번째, 사회적인 자립. 다른 사람하고 소통하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 주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굴 통해서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남을 돕고 남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의사소통을 굉장히 잘해야 되겠죠. 그리고 경제적인 자립입니다. 내 생활 비용을 내가 스스로 해결해 나간다. 어려운 일이죠. 공부를 하면서. 그러나 지금 이 시대의 지구촌에 여러분과 같은 세대들은 대부분 특히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나라의 청년들은 대부분 자기 생활 비용을 스스로 마련합니다. 그것도 18세가 넘어가면서 경제적인 자립을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부모님에게 지나치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오늘 제 얘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지금 자립하지 않으면 앞으로 언제 자립할 거예요? 자립할 시간이 없어요. 잘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립에 필요한 렌즈는 첫 번째 돋보기예요. 자기 모습을 확대해서 봐야 되고 자기 미래를 내다봐야 된다. 3년 후, 2년 후, 5년 후를 내다보면서 내가 3년 후면 4학년이 되겠구나.
5년 후면 졸업을 하겠구나. 그때 내가 어떻게 될까? 망원경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매일같이 오늘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 다음에 사이드 미러입니다. 옆도 봐야죠. 다른 친구들은, 고등학교 때 만났던 내 친구들은 지금 뭐하고 있는가? 옆에 친구들. 그리고 잔망경. 우물 안을 보지 말고 우물 바깥에도 봐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캠퍼스에서의 여러분의 모습, 이것이 세상의 다가 아니에요. 이거보다 훨씬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넓은 세상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는 시간 경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관리라는 말이 있어요. 시간 관리라는 말 많이 쓰는데, 관리는 사과 3개를 3사람한테 나눠주는 게 관리예요. 불평불만 없게. 경영이라는 것은 사과 3개를 가지고 하나는 감으로 바꿔먹고 하나는 주스를 만들어 먹고 이렇게 필요한 대로. 그리고 사과 3개를 가지고 사과 먹기 싫은 사람한테 주지 않고 더 먹고 싶은 사람은 하나 더 주고. 이게 경영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치를 키우는 것. 가치를 키우는 것이 경영이에요. 여러분에게 24시간이 주어진다고 해서 모두가 똑같이 24시간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한테는 25시간도 되고 어떤 사람에는 20시간밖에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 하루를 쓰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을 80까지 산다, 100살까지 산다. 100살까지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100살까지 어떻게 가치 있게 사느냐, 어떻게 행복하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시간 경영을 잘해야 됩니다. 시간은 기초입니다. 기초. 이 건물이라는 것이 뭐로 되어 있어요? 대부분 콘크리트로 되어 있습니다. 콘크리트가 빠지면 건물은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인생에서 시간을 빼버리세요. 시간을 빼면 여러분 시체가 되는 거죠.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 경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면 이 4가지를 여러분이 관점을 가지셔야 돼요. 첫째는 순서. 뭘 먼저 하고 뭘 나중에 할 것인가는 순서의 문제예요. 또 때. 언제 할 것인가. 지금 할 것인가, 이 다음에 할 것인가. 때의 문제. 그 다음에는 기간. 몇 시간 동안 할 것인가. 며칠 동안 할 것인가. 그 다음에는 얼마나 빠르게 할 것인가. 이 4가지를 관리를 잘해야지 막연하게 시간을 경영한다.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제가 이걸 가지고 시간을 가리키는 말들을 한번 찾아봤어요. 막 부사죠, 대개. 부사. 찾아보니까 먼저, 나중에, 이미, 아직, 뭐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또 그때, 과거, 현재, 미래, 나쁜 때, 좋은 때 이런 게 있고요. 오랜 동안, 잠깐 이렇게 시간의 길이를 나타내는 말이 있고 빨리, 천천히 이런 속도를 나타내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것이 바로 프라이어리티. 뭘 먼저 할 것인가. 이 문제입니다. 두 번째가 타임. 세 번째가 듀레이션. 영어로 얘기하면 뭐 아우어 뭐 이렇게 되겠죠? 듀레이션. 기간. 마지막에 천천히 빨리는 스피드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약자를 만들면 PTDS가 돼요. 제가 이것을 발견하고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아, 이 시간을 가리키는 말은 이 4가지가 있구나. 4가지나 되는구나. PTDS를 하나씩을 잘 관리해야 되겠다. 시간 경영의 대상이라는 것은 바로 프라이어티의 문제고, 타임의 문제고, 그다음에 듀레이션의 문제고, 스피드의 문제예요. 이거 하나하나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어떻게 경영하느냐, 가치를 키워서 관리에 그치지 않고 경영하느냐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구나. 이걸 알게 됐습니다. 자, 첫 번째, 프라이어리티. 중요한 거 먼저 해야 돼요. 먼저 할 일과 나중에 할 일을 잘 구분해야 돼요. 근데 나중에 할 일을 지금 하고 먼저 할 일을 나중에 하는 거죠. 잘못입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잘 보세요. 이게 일들 나눠보면 대충 이렇게 나눠집니다. 중요한 일이 있고요. 덜 중요한 일이 있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일이 꼭 그렇다는 얘기 아니고 제가 대충 한번 일들을 나눠본 거예요. 그런가 하면요. 급한 일이 있고 급하지 않은 일이 있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1번. 중요한데 굉장히 급한 일이에요. 어떤 일일까요? 갑자기 화장실 가고 싶은 거. 이런 게 여기에 속하게 돼요.
내일이 시험인데 공부가 안 됐을 때. 2번은 뭐죠? 중요한 일인데 급하지 않은 일이에요. 지금 당장 급하진 않아.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일이야. 결국 내일 모레 시험인데 일주일 남았어. 시간은 급하진 않아.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1번, 2번. 밑에는 뭐죠? 굉장히 급한데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뭔가 급하게 여겨지는데 사실은 그 중요한 일도 아닌데 내가 굉장히 급하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이건 뭐죠?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이에요. 여러분, 3번, 4번은 미안하지만 안 해도 되는 일이에요. 그렇죠? 자, 1번, 2번. 매우 중요한 일이죠. 중요한 일을 하셔야죠. 중요하지 않은 일. 급하다고 거기에 속아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중요하지 않은 일을 우선 정리를 해버리시면 굉장히 많은 게 남아요. 이거 아이젠하워의 원리라고 그럽니다. 급하고 중요한 일은요, 내가 컨트롤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매우 급해요. 화장실 가야 되는데, 이거 내가 어쩔 수 없어요. 저도 운전을 하다가 한번 아주 굉장히 급한 상황이 됐는데, 길이 막히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고통이라는 것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뭘 어떻게 할 수 없고, 주변에서 뭐가 상황이 바뀌지 않는 한 이루어지지 않아요. 해결이 안 돼요. 근데 중요한 일인데 급하지 않아요. 이거는 내가 경영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경영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겨요. 지금 내가 잘만 하면 미리미리 하면 나중에 급한 일이 안 될 수 있어요. 매우 중요한 부분, 이 파란 부분을 여러분이 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매일매일 바빠요. 그 사람은 뭐죠? 이 오른쪽에 컨트롤 할 수 없는 영역이 많이 생기니까 급한 거예요. 바빠요. 왼쪽은 여유가 있어요. 놀면서 학교 다니는데 성적이 잘 나와요. 그게 왼쪽 학생이에요. 오른쪽 학생은 반대죠. 뭔가를 하는 것 같은데 시간 경영을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성적이 안 나오는 것이죠. 성적뿐이겠습니까? 인생 자체가 그렇다는 거죠. 컨트롤 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치면 컨트롤이 어려워져요. 그 많죠, 그런 일들이. 여기에 여러분 신경을 쓰시라는 겁니다. 파레토 원리라는 거 아세요? 예를 들면서 중요한 항목은 비교적 작은 부분에 속해 있다. 여러분 하루 일과 중에서 진짜 중요한 거는 작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의 가치는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래서 백화점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매출을 많이 올리는 고객들을 잘 관리를 하지 백화점 별로 이용하지 않고 1년에 한 번 오는 사람은 별로 관리를 안 해줘요. 특혜를 주지 않아요. 그 대신 매출을 많이 올리는, 한 번 오면 굉장히 많이 팔아주는, 자주 오는 그런 고객은요, 엄청난 메리트를 줍니다. 막 혜택을 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많이 오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한 번 왔다 가는 게 그렇지 않은 고객들, 굉장히 많은 사람이 왔다 가는 것보다 매출이 훨씬 더 오르는 거예요. 그게 바로 파레토 원리가 되는 거예요. 20%의 실수가 불량 원인의 80%를 차지하고 80%의 실수가 불량 원인의 20%를 차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80%의 시간이 인생의 20%밖에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 20%를 거기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삶 속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 거기다가 20%를 집중하면 여러분 하루의 가치는 80%가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하찮은 80%를 아무리 해봐야 전체적인 가치는 20%밖에 오르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일, 중간 중요한 일, 중요하지 않은 일. 사실 65%가 중요하지 않은 일이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 삶 속에서. 하루의 일 과정에. 가장 중요한 일은 15%밖에 안 돼요. 근데 이게 가치로 따지면 65%라는 거예요. 이게 결론입니다. 이게 시간 경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죠? 1번, 2번에 집중해야 돼요. 그런데 1번보다는 2번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1번에 집중하면 2번이 다시 1번이 돼요. 급하고 중요한 일만 집중을 하면 2번은 또 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매일매일 바쁘고 매일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오고 생산성이 높지 않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설거지를 미리 해놔야죠. 음식점에서. 그런데 손님들이 막 들이닥치는데 그때부터 설거지를 하는 거예요. 엉망진창이 되고 말아요. 그 얘기죠? 그래서 1번, 이건 굉장히 불행한 일입니다. 이게 프로액티비티의 어떤 액티브한 이런 스타일. 미리 하는 스타일. 급하지 않아 보이지만 중요한 일을 찾아서 하는 경우가 성공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굉장한 차이 같죠? 별 차이 안 나는 것 같죠? 자, 그런데 리액티브, 닥쳐야 하는 거예요, 닥쳐야. 이게 습관이에요. 닥쳐야. 이 사람은 매일매일 바빠요. 맨날 후다닥닥. 막 안절부절 못하고 막 닥쳐야지 일을 하는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바로 다시 급한 일이 또 생깁니다. 이 중요한 것을 여러분을 깨달으시면 참 좋겠어요. 중요하고 긴급하지 않아 보이지만 중요한 그런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쓰고 정작 중요하고 긴급한 일을 겪게 되는 1번 스타일. 이게 노 타겟이에요. 도대체 엄청난 시간과 돈과 또 자기 에너지를 쏟을 데가 없어요. 나 이 넘치는 에너지와 이런 걸 어디다 쓰지? 돈도 많고 그런데 어디다 쓰면 좋을까? 그게 없어요. 그 목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호두 왔다 갔다 이 캠퍼스 갔다 저 아래 올라가 봤다 내려가 봤다 또 위로 올라가 봤다 이 사람 만났다 하루 종일 배회하고 시간을 낭비하는 거죠. 할 일이 없어요. 뭔가 뚜렷하게 내가 오늘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이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왜? 목표가 없어. 다시 말하면 타깃이 없다.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한 말이에요.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네,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시작.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옥수수 밭이 있어요. 여기 한 번 딱 갑니다. 다시 돌아올 수 없어요. 길을 만들어 놓고 막 달리는 거죠. 그래도 큰 옥수수 하나를 따야 돼요. 근데 한 번밖에 못 따요. 기회가. 빨리 달려야 되고 하나밖에 고를 수 없고 다시 돌아갈 수는 없어요. 이런 경기가 뭐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순간 이게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 따야 되는 거죠.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 살아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돌아갈 수 없잖아요. 오늘의 여러분 옥수수는 뭡니까? 여러분이 오늘 따야 될 옥수수는 뭔가요? 여러분 인생에서 따야 될 옥수수는 뭔가요? 그게 있나요? 그걸 찾아야 돼요. 그래야지 내 에너지와 시간과 돈을 거기다 쏟죠. 시간과 돈과 에너지가 있는데 어디에 쏟을 데가 없어. 중요한 일이라는 게 뭐예요? 프랑스 파리 가면 여행객이라면 에펠탑과 개선문을 꼭 봐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죠. 프랑스 갔는데 이걸 못 봤어. 말이 안 되죠. 출장 갔어. 업무를 꼭 하고 와야 되는 거죠. 중요한 일을 놓치면 꽝이 되는 거예요. 목표와 목적과 비전 이런 게 여러분한테 필요한 것이죠. 지금 1학년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뭔가요? 내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쏟을 때가 어딘가를 찾아야 돼요. 내 인생에서 어딘가 큰 옥수수를 찾는 일이 여러분이 해야 될 일입니다. 첫 번째는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된다. 이 얘기 말씀드렸죠. 두 번째는 타임, 때를 잘 맞춰야 된다. 그 일을 하기에 가장 좋은 때에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적시 안타입니다. 안타를 쳐도 별 볼 일 없는 안타 치는 사람이 있는데 정말 필요할 때 안타를 치는 선수가 있죠. 그러니까 필요할 때. 그 시간은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로 나눠집니다. 자, 알아두시면 좋아요. 크로노스, 카이로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대부분 여러분 크로노스 시간 개념을 많이 공부하실 거예요. 시간은 가래떡이 아니에요. 어제 아침 15분하고 오늘 아침 15분은 다르고요. 오늘 아침 15분하고 지금 15분은 달라요. 근데 그걸 같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1시간 수업은 오전에 들으나 오후에 들으나 다 똑같다. 아니에요. 아침에 하는 수업과 오후에 하는 수업은 시간의 품질이 달라요. 가래떡이 아니에요. 그래서 크로노스라는 건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지금까지 익숙해 왔고 특히 학교 생활을 통해서 시간표를 짜면서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날 거예요. 학교 시간표가 바로 크로노스입니다. 그러나 카이로스를 아셔야 돼요, 이제는. 대학생이 되면 카이로스를 아셔야 돼요. 적시 안타를 치는 것이죠. 카이로스는 뭔가요? 모든 시간이 똑같지 않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15분과 오후 15분이 다르다는 거. 그걸 알게 돼요. 그럼 언제 이 일을 하는 게 좋은가? 이 일을 하는데 가장 좋은 시간이 언제인가? 시각이에요, 시각. 언제 하는 게 좋은가? 예를 들어 오늘 이 강의에 10분 늦게 들어온 사람과 10분 전에 들어온 사람, 정각에 들어온 사람 다 달라요. 아까 얘기한 어떤 가치. 그러니까 투입한 시간이 얼마냐에 따라서 성과가 다르다. 난 8시간 동안 공부했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수학 공부는 몇 시에 하는 게 좋은가? 영어 공부는 몇 시에 하는 게 좋은가? 그 시간을 따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피크타임이 있을 거예요. 피크타임. 여러분의 피크타임은 몇 시인가요? 언젠가요? 각자 생각해보세요. 나는 어느 시간에 가장 생체 리듬이 좋고 효과가 오른다. 오늘 하루 중에 언제고요? 이번 주 중에 피크타임이 있어요. 나는 요일마다 생체 리듬이 다르다. 그런가 하면요. 한 달 중에서도 피크타임이 있어요. 가장 컨디션이 좋을 때가 있어요. 올해, 한 해 중에서 가장 좋을 때가 있어요. 그때에 맞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피크타임에 맞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회사에 제가 있으면서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일을 해보면 아침부터 뭘 포장하고 물건 싸서 나르고 땀 뻘뻘 흘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좀 만나서 얘기하죠. 아침에 오전에는 좀 업무, 머리로 하는 일을 하고 점심 먹고 좀 나른할 때 그때 이 포장하고 이런 일을 하면 어떠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누구에게나 다 맞는 일은 아니겠지만 말이죠. 제 경우에는 그렇거든요. 근데 누구에게나 또 생체 리듬이 다르니까 그 사람은 오후 2시에 가장 생체 리듬이 좋아서 그때 뭐 이렇게 업무를 할 수도 있겠죠. 내 인생에서, 여러분 인생에서 피크타임이 언젠가요? 언제가 가장 가장 좋은 때였는지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인생 또 살아갈 텐데 언제가 가장 좋은 때가 되어야 될지. 때가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 약속 시간을 꼭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뭔가요? 그 시간이 가장 좋은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사람과 나이가 다 똑같이 좋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꼭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을 만약에 미루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 잡아놓은 약속이 또 가장 좋지 않은 시간을 다 변경이 돼야 돼요. 그 약속 시간을 안 지키는 사람하고는 인생을 같이 살아가면 안 돼요. 함부로 약속을 어기는 사람하고는 그 사람은 이 시간의 가치, 인생의 가치, 삶의 가치를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다른 사람과 약속 시간 지키시나요? 수업 시간 잘 지키시나요? 시간을 안 지키는 사람하고는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어요. 별로 그 사람에게 뭐로부터 도움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시간관념이 없는 사람. 얼마 전 돌아가신 LG의 그 회장님은 항상 누구하고 약속을 해도 20분 전에 가서 기다린다는 거예요. 20분 전에 기다리면은 약속 시간은 안 늦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회장님이 하시는 말씀을 모든 사람이 믿어요. 왜? 약속을 철떡같이 지키시는 분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20분 전이나 먼저 와서 기다렸기 때문에 만나서 얘기할 때 발언권이 굉장히 세진다는 거예요. 늦게 오면 어떻게 돼요?
발음권이 약해져요. 여러분, 지각한 학생이 수업 시간에 교수님한테 하고 싶은 질문 할 수 있어요? 어렵습니다. 면목이 없잖아요. 그렇게 맨날 면목이 없어. 맨날 지각하고 면목이 없으면 자기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나갈 수가 없어요. 결론은 뭐냐면은 그 일하는데 몇 분 걸려, 몇 시간 걸려 그런 생각하지 말고 그 일은 언제 하는 게 좋은가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일은 언제 하는 게 좋은가 가장 좋은 때를 정해서 가장 좋은 때에 그 일을 하시면 돼요. 세 번째는 듀레이션, 기간입니다. 이게 시간은 금이다에 해당되는 것이죠. 여러분, 시간은 금이다. 타임 이즈 골드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골드는 돈이죠. 시간이 금이다. 틀린 말 아니에요. 아까 우리가 보셨지만 시간이 꼭 금인가요? 시간과 금의 공통점이 뭔가? 뭐 여러분하고 같이 대화를 하면서 풀어보고 싶지만 제가 일방적으로 지금 여러분한테 강의를 합니다. 시간과 돈의 공통점은 뭐예요?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인간에게 필수적이고 많을수록 좋다. 네 번째는 뭔가요?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진다는 거죠. 내가 돈이 많다고 해서 이 돈을 얼마나 잘 사용하느냐. 내가 시간이 많다고 해서 내가 뭐 시간을 잘 활용하느냐. 그건 별개의 문제예요. 돈이 많은 것과 돈을 잘 쓰는 것과는 달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돈을 모으는 데는 굉장히 열심히지만 돈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는 배우질 않아요. 시간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잘 배우질 않아요. 시간을 아껴 써야 된다고만 생각을 하죠. 돈을 아껴만 써야 됩니까? 아끼지 말아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시간을 무조건 아껴야 된다. 어디다 쓰려고 아낍니까? 그것 없이 아끼기만 하면 뭐예요? 중요한 건 다섯 번째예요. 잘 사용하는 사람이 드물다는 거예요. 시간을 잘 사용하는 사람이 드물고 돈을 잘 사용하는 사람이 드물어요. 우리 사회에 보세요. 여러분의 선배들, 어른들 시간 잘 사용하는 사람, 돈 잘 사용하는 사람 봤어요? 돈 잘못 사용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문제가 생깁니까 지금? 이렇습니다. 돈은 저축할 수 있어요. 근데 시간은 저축이 안 돼요. 제일 중요한 거는 돈으로 시간을 얻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대답해 보세요. 돈으로 시간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제 수명을 더 연장할 수 있습니까? 하루에 25시간을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시간으로 돈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굉장한 차이점이에요. 돈으로는 시간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근데 시간으로는 돈을 얻을 수가 있어요. 어떤 게 더 가치가 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 훨씬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돈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돈으로 시간을 얻을 수가 없어요. 저도 이제 나이가 꽤 됐는데 제가 돈으로 제 수명을 더 연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간은 시작.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져요. 하루 24시간을 사는 사람이 있고 하루를 30시간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하루를 5시간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요. 그렇게 매일 살아요. 그럼 일생 동안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실제 살기는 뭐 똑같이 80살을 살았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30년밖에 못 사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80년이지만 150년을 사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86,400 무슨 뜻일까요? 혹시 아는 사람? 86,400 여러분 통장에 제가 아침마다 86,400원을 입금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날 안 써. 제로가 되면 안 쓰면 제로가 돼버리는 거예요. 없어져 버린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막 쓰겠죠. 여러분 매일 아침에 86,400초를 여러분한테 주는 거예요. 안 쓰면 빵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86,400초가 주어졌어요. 어디다 어떻게 쓸 거예요? 계획이 없죠? 그냥 흘러가죠? 가만히 계시죠? 이걸 내가
86,400원이 입금된다고 그러면 이거 언제 쓸까 막 고민하게 돼요. 근데 아까 시간보다, 금보다, 돈보다 시간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못 사도 이걸로 이걸 살 수 있기 때문에. 근데 86,400초가 여러분 주어졌는데 이걸 어떻게 쓸까 고민 안 해요. 고민 안 해요. 이건 문제예요. 돈은 저축을 하면 되지만 어딘가 값진 데에 아껴서 써야 하겠죠. 시간은 저축할 수가 없어요. 어디가 값진 데에 아껴 써야 됩니다. 시간을. 여러분에게 주어진 86,400초를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일초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기본 단위죠. 어떤 사람에게는 이 1초가 말도 못하게 절박한 시간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빠삐용이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본인은 억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섬에 유배가 되죠. 이때 저승 심판자한테 억울합니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너 인생을 낭비한 죄가 있어. 그랬더니 그렇다면 인정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낭비하는 건 죄예요. 시간 경영을 실패하는 원인
아무 때나 닥치는 대로 하는 것. 시간을 미루는 것. 늦는 것.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것. 이 일할 시간에 저 일을 하는 것. 그러니까 아무 계획 없이 사는 거죠. 지갑에 86,500원, 400원이 있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막 쓰는 거예요. 이렇게 저녁에 모자라. 어떤 날은 남아. 계획 없어요. 그리고 막 미뤄. 오늘 할 거 내일 미루고 만나기로 한 약속 어기고 그리고 항상 늦어. 수업 시간 전에 항상 늦어. 습관성 지각. 그리고 뭐 하다가 중간에 포기해. 그리고 A 수업 시간에 B 수업 과제하고 앉아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도 카톡하는 학생이 2명이 있어요. 시급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할 시간에 저거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것도 잘 안 되고 이것도 잘 안 되는 거죠. 이게 시간 경영 실패하는 원인들입니다. 그 원인을 보면 나의 요인이 있고 주변의 요인이 있어요. 나의 요인. 나의 요인이 뭔가? 주변의 요인인가 뭔가 한번 찾아보세요. 주변의 요인을 바꾸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나의 요인을 바꾸는 것은 그래도 쉬워요. 그러니까 시간 경영을 잘못하고 있는 나의 요인을 찾아서 내가 고칠 걸 고쳐야 돼요. 집에서 학교까지 멀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낭비가 된다. 그건 주변 요인입니다.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이사 가기 전에는. 그렇다고 뭐 학교 4년 동안 다니기 위해서 이사 올 수도 없고. 아니면 기숙사로 들어오면 되죠. 나의 요인은 뭔가요? 공강 시간에 효과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배회하다가 시간 끝낸다든가 등등. 멍 때리는 시간이 길다든가. 주변 요인도 굉장히 많죠. 생활 환경이 정리가 안 돼 있다. 항상. 나의 요인을 먼저 찾아보세요. 1분을 10분으로는 못 만들어요. 근데 1분을 10분처럼 쓸 수는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시간 전략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나중에 제 유튜브에 여러분 인생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인생 설계와 관련된 것들이 나와 있는데 오늘 시간 경영에 관한 것도 나와 있어요. 그 강의를 좀 듣고 꼭 제 강의가 아니더라도 어떻게 하면 시간을 전략할 수 있는가 들어보시면은 여기저기서 찾아볼 수가 있겠죠. 예. 서재가 있어요. 책방이 있는데 서재에 막 공간이 제한되어 있고 늘 좁고 공간보다 많은 물건이 쌓여 있고 물건들이 막 빈 공간에 원칙 없이 쌓여 있어요. 뭐가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가 없어요. 그 물건을 정리하는 장소로도 재구실을 하지 못해요. 이런 엉망진창인 서재를 생각해 보시면 뒤죽박죽인 내 일과표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맨날 시간이 부족하고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모르겠고 뭐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집안에 정리해 놓은 것이 없어져서 물건이 없어져서 막 찾는 경우 있죠. 그런 찾는 경우는 뭐죠? 평소에 정리정돈을 안 해놨기 때문에 찾는 거예요. 그 시간이 엄청나게 소비가 되죠. 카지노에 없는 거 3가지 아십니까? 아는 분 계세요? 카지노에는 창문이 없어요. 밖에 어두워졌는지 이런 거 볼 수 없죠. 거울이 없어요. 자기 얼굴이 얼마나 노름을 해가지고 초췌해졌는지 볼 수 없게 만들어요. 그리고 시계가 없어요. 여러분 인생에 이 3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창문이 있어야죠.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내 모습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지금이 내 인생의 몇 시인가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스피드입니다. 지금을 분초사회라고 합니다. 분초사회. 아니 유튜브를 보는데 배속을 해서 보는 거예요. 배속. 그리고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해요. 왜? 너무 재밌는 게 많으니까 시간을 아껴 써야 된다. 이런 얘기죠. 막 동시에 이것저것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럴수록 조심해야 됩니다.
긴급성의 압제라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이게 바빠 죽겠다! 그러면서 만족해요. 난 굉장히 바빠. 오늘 매우 바쁘게 살았어. 나는 잘 살고 있는 거야. 이거 굉장히 착각이에요. 바쁘지 않으면 매우 뭔가 지금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것 같고, 이런 습관에 빠져 있어요. 이걸 긴급성이라고 하는데, 긴급성의 압제, 긴급성에 익숙해지면 굉장히 문제가 생겨요. 긴급하지 않으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중요한 일을 급하지 않다고 해서 안 하고 있다가 급해서 막 스릴을 느끼면서 기차 시간도 막 뛰어서 아슬하게 타면서 역시 내가 참 잘했어. 그러니까 사람은 계속해서 고통받고 있는 거죠.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거죠. 짜릿한 어떤 결과와 만족. 초 단위로 살지 말라. 시간 단위로 살아라. 살지 마라. 그러니까 게으르니까. 초 단위로 살면 스트레스 받아요. 그래서 방송국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스트레스가 심해요. 수명이 실제로 이렇게 마감 시간, 기자들 마감 시간 지켜야 되고 수명이 단축되어 있는 통계로 나와 있어요. 급하게 하는 사람일수록 수명이 낮아요. 수명이 짧아요. 분 단위 정도로 살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시간 경영의 목적은 바빠지는 게 있는 거 아닌 거예요. 여유를 찾는 데 있어요. 사람이 여유가 있어야지 뭐가 오냐면 평화가 생겨요. 제가 여유가 있어야 평화가 저한테서 느껴지죠. 평화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남한테 인기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이 사람들에게 뭐가 있어요? 여유가 있어요.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돈의 여유가 있고, 마음의 여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해요. 넉넉함을 느껴요, 그 사람에게 가면. 근데 늘 바빠. 그러면 그 사람하고 얘기를 오래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말을 걸고 싶지가 않아요. 세상에 가장 쉬운 일이 뭔지 아세요? 닥치는 대로 사는 거예요. 바쁘게. 그냥 닥치는 대로 이 일 저 일 막 바쁘게 막 살아. 그래서 아 오늘도 열심히 살았다. 뭘 열심히 살아서 무슨 열매를 거둡니까? 바쁘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바쁘다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다면 시간 관리에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 경영이 아니죠. 이건 시간 관리.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할 일이 없다? 이거는 목표가 없는 거예요. 비전이나 목표가 없어요. 내 에너지를 쏟아야 될 곳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여유가 있다. 이 사람이 시간 경영 잘한 거예요. 언제라도 전화 걸면은 전화를 충분하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사람, 언제라도 찾아갈 수 있는 사람, 만나자고 그러면은 만나줄 수 있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나한테 그런 여유가 없어. 너무 바빠. 난 바빠야 돼. 바쁘지 않으면 불안해. 이건 시간 경영을 실패하고 있다. 그러니까 천천히 할까 빨리 할까의 문제가 아니고 여유를 만들까 여유가 없게 살까 그걸 결정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결국 앞서서 우리가 얘기한 거는 중요한 일을 빨리 중요할 때 잘하고 급하지 않을 때 충분히 잘해놓고 그리고 여유를 많이 만들면서 그 여유 있을 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즐기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누군가가 내 시간을 내 스케줄을 붙잡고 끌고 가는데 그 시간의 노예가 돼서 내가 시간이 하자는 대로 끌려다니다가 헉헉대고 하루를 사는 것. 이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할 일이 많고 시간이 짧습니까? 그럼 다른 사람하고 같이 하세요. 혼자 하지 말고. 모든 일을 내가 혼자 하느라고 바쁩니까? 다른 사람한테 맡기세요. 안 해도 되는 일 하느라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을 하느라고 바쁩니까, 혹시? 그만두세요. 중요한 일은 나중에 하고, 급한 일부터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혹시? 평소에 중요한 일을 미리미리 해 두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바쁘지 않아요. 여유가 있어요. 항상 행복해요. 시집도 읽을 수 있고, 여행도 가볼 수 있고,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아니고 가치도 없는 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내가 여행도 못 가고 내가 하고 싶은 일, 취미 활동도 못 하는 것 뿐이에요. 도대체 왜 이걸 해야 되냐 했을 때는 그만두세요.
이거 왜 내가 해야 돼? 다른 사람한테 맡기세요. 왜 지금 해야 돼? 다른 때 하세요. 왜 이런 방법으로 해야 돼? 바꾸세요, 방법을. 그래서 내 시간, 내 여유 시간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쓸 수 있는 돈을 지갑에 넣고 있어야죠. 그래서 내가 쓸 수 있는 여유가 없어. 딱 정해진 비용밖에 없어요. 생활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여유가 없잖아요, 사람이.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내 삶이 없잖아요. 시간을 효과적으로 쓰려면 거절하세요. 여러분, 다른 사람과 약속 같은 거, 시간 약속 잘 지키는 방법 아세요? 시간 약속을 잘 지키는 방법은 약속을 안 하는 거예요. 줄이세요. 무조건 약속하지 말고 줄이세요. 좀 시간에 대해서는 이기적일 필요가 있어요. 내 시간을 아껴 쓰셔야 돼요. 내 돈을 아껴 쓰지. 내 지갑에서 10,000원, 20,000원이 나가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워하면서, 아까워하면서 내 시간, 1시간, 2시간을 다른 사람하고 만나서 그 사람한테 시간을 주는 걸 아까워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필요하다면 더 많은 시간을 그 사람을 위해서 봉사를 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은 하지 마세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왜 하려고 합니까? 지금 휴대전화, TV와 컴퓨터만 꺼도 여러분한테는 여유가 생겨요. 근데 이걸 늘 붙잡고 있잖아요. 하루 종일. 화장실 가서도 이걸 붙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의 노예가 된 거예요, 내가. 얘를 놓으면 내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야. 또 다른 나가 돼버렸어요. 이걸 놔버리면 여러분 굉장히 여유가 생겨요. 한번 실험해보세요. 하루 종일, 단 하루라도 이거 없는 날을 정해서 한번 실험을, 테스트를 해보세요. 어떤 상황이 오는지. 이거 없어도 돼요. 그리고 비로소 세상이 보이기 시작해요. 내가 보이기 시작하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순서를 가리키는 말, 때를 가리키는 말, 기간을 가리키는 말, 속도를 가리키는 말, 이런 걸 말씀드렸어요. PTDS. 다시 말하면 먼저 할 일과 나중에 할 일을 구분하라. 가장 좋은 때에 그 일을 하라. 절박함으로 아껴서 하라. 그런데 속도를 가리키는 말은 뭐예요? 여유를 만들어라. 이렇게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 살아갑니다. 가장 중요한 때가 언제입니까?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굽니까?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때는 지금이에요.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만나는 사람. 저에게 있어서는 여러분이 제일 중요해요. 가장 중요한 일은 뭡니까? 지금 내 앞에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푸는 것이다. 톨스토이가 얘기했어요. 여러분, 중요한 일이죠. 세상에는 황금, 소금, 지금 이 3가지가 참 중요하다고. 그래서 어떤 아저씨가 자기 부인에게 전화를 걸어서 여보, 황금, 소금, 지금 이 3가지가 세계의 아주 중요한 금이래. 그랬더니 문자가 왔어요. 여보, 현금, 지금, 입금해줘. 이렇게 했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과거는요, 통제 불가능합니다. 부도수표예요. 현재는 통제 가능해요. 현금이나 마찬가지예요. 미래는 뭔가요? 통제 약간 가능해요. 어음해요. 될지 안 될지 몰라요. 현재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You are too concerned with what was and what will be. There's a saying, yesterday is history, tomorrow is a mystery, but today is a gift. That is why it is called present. 현재를 그래서 우리는 선물이라는 말로 영어로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제 죽은 사람이 그토록 열망했던 뭐뭐이다. 뭔가요? 예?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이렇게 바꿀까요? 오늘이 4월 3일이에요. 2024년 4월 3일 오늘은 2024년 4월 2일 어제 죽은 사람이 그토록 열망했던 내일이다. 여러분, 이 내일을 살고 계신 겁니다, 지금. 그 사람이 살아보지 못한 오늘, 우리에게는 오늘인데 그 사람에게는 내일.
그걸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잘 살아야죠. 시간을 잘 경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12시 59분. 제가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려고 지금 노력을 해서 제 시간에 끝내는 건 왜냐면 1시부터 여러분의 또 새로운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걸 뺏지 않기 위해서 약속 시간을 지키는 것이죠. 한번 외쳐주시겠어요? 내 맛이. 내 맛이. 네. 오늘 내 맛이 제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